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실전 강의로 함수편입니다. 함수편은 제가 총 7개의 강좌로 구성할 예정이고,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표현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함수들의 특성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시각화하는 겁니다. 시각한다는 말은 뭐죠? 눈에 보이게끔 그려본다는 거죠. 그렇죠?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함수 문제를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접근 방법이 뭐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을 평상시에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x축으로 1만큼, 2만큼, y축으로 1만큼, 2만큼 할 때 그 간격을 가능하다면 같게 등간격으로 정확하게 좀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x좌표, 그게 대칭축이 되는 거죠.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래서 그 대칭의 중심이 어디가 되는지 알게 되면은 그래프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풀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제가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냐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것.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대칭이동은 첫 번째 x축의 대칭. 자, x축 대칭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y의 부호를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y축 대칭이 있죠.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y축 대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모든 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 이퀄 fx. 자, 모든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가 fx와 같게 되면은 우리는 y축 대칭인 우함수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함수의 예로는 뭐가 있습니까? 상수함수, 그 다음에 x에 관한 1승, x에 관해서 x에 관한 제곱, x에 관해서 4제곱 짝수 차수들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코사인 x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는 당연히 원점 대칭. 잘 알고 있는 함수죠. 그렇죠?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또 어떻게 표현하죠? 모든 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기함수의 예로는 x의 1승, x의 3승, 뭐 홀수 차수 다음 함수에서 그 다음에 sin x, 그 다음에 탄젠트 x 이런 함수들이 원점의 대칭인 함수이죠. 그렇죠?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성질도 있죠.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하면은 기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승호고 2승호 곱하면 3승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외우지 못해요. 나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하면 당연히 우함수가 되고, 그죠?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하면 뭐가 될까요? 우함수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대칭함수 중에서 y는 x의 대칭. y = x의 대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 뭐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서 당연히 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고 있고 많이 출제되죠. 그렇죠? 자,
역함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x축, y축이 있을 때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f라고.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은 이 y 이퀄 x에 대칭시키니까 여기서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f 인버스가. 그런데 fx가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fx를 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f 인버스를 이렇게 대칭시킨 그림으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런 거죠. 원래 함수는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었는데 역함수로 보자면 이쪽을 x축이라고 보고 이쪽을 y축이라고 보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f로 봤을 때 a 값이 b에 대응됐었는데, 그러면은 역함수로 보면은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을 y축으로 봐서 이 b 값이 a에 대응된다. 그죠? f 역함수로 보면은 이쪽을 x축으로 보는 연습, 이쪽을 y축으로 보는 연습. 그렇게 그래프를 짐작을 하는 직접 역함수로 그리지 않고서도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를 이렇게 상상해 보는 그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하면은 조금 더 유용하다 생각됩니다. 하나 더 하자면은 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도 있죠,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됩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여러분들이 대칭시켜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관한 하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2020 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15번 문제인데요. 간단해요.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fx가 주어져 있고, 자, 이럴 때 fx와 이렇게 변형된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fx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돼 있고 x제곱 계수가 1인 이차 함수인데 인수분해까지 돼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0과 2에서 x축과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1, 2, 가능하다면 간격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왜 마이너스 1을 한지는 알죠, 그렇죠? 0,0, 2,0을 지나니까 꼭지점이 당연히 x 이퀄 1이 될 테고, 최고차의 개수가 아래로 불러긴 함수인데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 점이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꼭지점이 되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 자, 변형된 함수는 y는 이동된 함수는 마이너스 f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원래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였는데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고, y자리에 이항되면 y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fx라는 그래프를 fx 전체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바뀌어진 거고 x축에 대칭시킨 거죠, 그렇죠? 원래 그래프 이것을 x축에 대칭시킨 거예요. x축에 대칭시키면 이 꼭지점이 어디로 갑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1, 플러스 1로 갈 거고, 방향이 x축에 대칭이 됐으니까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위로 블록으로. 그죠? 꼭지점이 여기가 되고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되니까 이 점이 꼭지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폭이 x제곱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같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1,1을 지나는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내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니까 직접 이 식을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점이 여기 2,0이고 1, 마이너스 1이 교점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넓이마저도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y 이퀄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도 3분의 1 거고 나머지는 3분의 1이네요. 뭐 그렇게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것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세 번째로는 대칭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x equal a의 대칭. 자, x equal a 대칭이란 건 뭐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볼까요? 여기 지금 x equal a가 있습니다. 이 축의 대칭이라는 건, 이 선대칭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선의 대칭이라는 것은 이 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은 값을 가지면 돼요. 높이가. 그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이 같은 높이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y equal x의 x equal a의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표현이 굉장히 쉬워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a로부터 x를 뺀 거, a로부터 x를 더한 거, 똑같은 거리만큼 a로부터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은 x equal a의 대칭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표현 방법은 얼마든지 표현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쓰죠.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의 2a-x하고 같다. 이 표현 방법이나 이 표현 방법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x equal a의 대칭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보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은 이 두 값의 합이 항상 일정하죠. 이 두 값의 평균은 항상 a가 되는 거죠. 양쪽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x 값은 항상 평균이 x equal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값의 합이 얼마요? 2a이고 평균은 a가 되는 거고. 그런데 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값과 이 값의 합도 항상 2a가 될 것이고 평균은 a가 되겠죠. 그래서 x equal a의 대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많이 본 문제죠.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30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고 여기에 가져온 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f의 a-x라는 함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함수를 곱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이 값과 이 값의 합이 항상 a가 되니까 x equal 2분의 a라는 이거의 대칭인 그래프란 뜻이에요. 자, 이러한 대칭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해 가면은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볼까요?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가형 18번. 똑같이 올해 9월에 나온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도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ft오고 f의 1-t오고 이 둘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 t값하고 1-t값하고 합하면 1이 되죠. 그죠? 이 두 개는 어떤 거냐면 x equal 2분의 1의 대칭인 두 함수를 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두 함수를 곱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은 나중에 하고 이러한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기성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기성. 주기가 p다 라는 이야기는 뭐죠? 모든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p, f의 x로부터 p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값이 항상 같아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주기성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주기성이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 응용이 돼서. 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요. 모든 실수 x에서 fx오고 f의 x-3오고 직접 같지 않고 플러스 사이야 되네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x일 때고 x-3일 때고 이때 함수값이 이만큼 되면은 이 값보다 얼마만큼 4만큼 더 큰 값이 이때 함수값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서 똑같이 모양은 같아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 값은 항상 4만큼 더 큰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쉬운 성질이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는 거고 또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이 값까지 같이 이용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주기성이 성립한다 할 때 이런 주기성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대단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회전이동. 교과과정에서 직접 우리는 회전이동을 식으로 표현하거나 회전이동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근데 x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것과 y는 루트 x. 자, 볼게요. y는 x제곱은 0,0 마이너스 1,1 그죠?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 그래프 중 한쪽만 있는 거죠. 근데 루트 x는요. 1,1 그 다음에 2,4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회전시키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서도 있습니다. y는 2의 x제곱. 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0,1 그 다음에 1,2라는 점을 지나는 그죠?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될 텐데 이것을 1,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회전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y는 2의 x제곱이고 이것은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 또는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회전 이동됐을 때 서로 겹쳐진다 라는 것은 회전되기 전의 모양을 생각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회전이동을 이용해서 직접 식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프의 그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가 선대칭에 대해서 x = a에 대해서 아까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를 들어 보였듯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점 P의 좌표가 A, B일 때 점 P의 대칭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울 게 아니고 점 P의 대칭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뜻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점 P가 있습니다. 이 점 P라는 것은 X좌표는 이것이 A가 되고 Y좌표는 뭐가 되죠?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라는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의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A점으로부터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는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거리만큼 하나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점의 대칭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모든 x에 대해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는 똑같은 거리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표현하면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뭐냐면 A로부터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 A-x, 그 다음에 A 플러스 x, A로부터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것들의 함수값은, 그죠? 그것들의 함수값은 합이 항상 2b가 되면 되겠네요. 평균이 b가 돼야 되니까 중점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말은 x equal a, b에 대해서 점 p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지금 이러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다면은 점대칭에 대한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함수의 표현법은 너무도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2등급을 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